오늘 이번 주에는 최신 딥페이크랑 페이스 스왑 기술 소개라는 제목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혹시 이제 예전에 한번 다뤘던 딥페이스 랩 쪽 살짝 다루고, 그리고 요즘 최신 뜨끈뜨끈한 페이스 시프터라고 해서 페이스 스왑에서 딥페이스 랩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좀 그 페이스 스왑 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뭐 메가픽셀 관련된 뭐 메가픽셀 논문도 있었고, 그거 말고 심수합도 논문도 있었는데, 다양한 모든 알고리즘들을 다 고려해서 사용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 뭘까 한번 비교를 해보니 페이스 시프트가 제일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딥페이크의 한 종류들이죠. 그래서 뭐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나쁘게 사용하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인데, 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론과 코드 실습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딥페이스 랩,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이쪽에 페이스 수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시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네, 이름조차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래서 뭐 영상합성이라고도 자주 불리는데요. 그래서 보통 뭐 그러니까 페이스를 스와핑하는 방법으로 해서 스푸프 비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겐 베이스드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신세틱 미디어라고 하기도 하고, 뭐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을 일컫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말리셔스하게 좀 악성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미스인포메이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매니플레이션을 가해서 얼굴을 바꿔버린다든지, 누군가를 굉장히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기술이어서 기술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디텍션 챌린지라는 게 열렸었어요. 재작년이었네요, 이제.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DFDC 줄여서 부르는데 총 상금이 1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고의 상금이 아니었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입력 데이터만 해도 470기가 정도여서 저도 참가를 해보려다가 470기가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드랍을 했었는데, 기술이 이런 겁니다. 소스에 얼굴이 있는데 데스티네이션의 얼굴로 이 얼굴을 싹 바꿔치는 얼굴이죠. 바꿔치는 기술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중국 유명한 배우분의 얼굴이 이 데스티네이션에 녹아서, 네, 얼굴이 잘 이렇게 녹아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을 몰라도 딥페이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딥페이스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저는 DFL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DFL이 이런 식으로 GitHub 코드를 공개를 했고요. 보시면 스타랑 포크가 막 몇만 수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은 건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기술을 왜 공개를 했을까 했는데, 이분들의 논리는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가 좋은 공격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딥페이스 랩, DFL이 나왔을 때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신세사이징 오바마 얼굴을 만든다든지, 페이스 스왑 간을 만든다든지, 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페이스 시프터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거는 페이스 시프터고요. 이제 코드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만 보고 코드 구현하기 사실 비현실적이니 이렇게 딥페이스 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한다라는 게 이 DFL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스를 디텍을 해야 되고요. 이 뒤에 페이스 스와핑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디텍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얼굴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 내에서 눈 위치, 코, 입근 위치, 귀 이렇게 해서 페이스를 레코니션 하는 모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페이스 얼라인 모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페이스가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자르고 눈, 코, 입 찾고 이렇게 얼라인을 시키고 난 다음에 페이스를 뽑아서 이제 다른 사람의 페이스를 집어넣고 다시 본래의 포지션을 만드는 그런 페이스 블렌딩 모듈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DFL은 완벽한 DF를 위한 오픈소스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에서 일단 첫 번째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페이스 레코니션을 통해서 이제 어느 부분에 눈인지 코인지 입인지를 찾고 난 다음에 기울어진 것을 그걸 기준으로 눈을 이렇게 수평 정렬 한다든지 해서 얼라인을 만들고, 이곳에서 이렇게 페이스 부분의 마스크를 딱 뜯어냅니다. 네, 되게
무서운 방법이네요. 뜯어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딱 끼워놓고 다시 원복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은 일단 그 데이터, 예를 들어 보통 영상을 많이 입력을 넣는데요. 영상에서 익스트랙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를 익스트랙션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딥페이크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영상, 이제 소스랑 타겟, 제 영상 두 개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소스고 B라는 사람이 뭐 타겟이면 소스랑 타겟의 비디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영상에다가 이제 소스 투 타겟의 딥페이크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트랙션 할 때는 보통 페이스 디텍션에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뭐 S3 FD가 많이 쓰이고요. MTCNN도 요즘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얼라인을 하는 모델은 뭐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31가지의 피처를 랜드마크를 뽑아내는 것도 괜찮고 옛날 그 SVN 기반의 5, 뭐 하나, 둘, 셋, 넷, 뭐 5개만의 랜드마크를 뽑아내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페이스 시프터에서는 5개만 뽑아내는 걸 사용하고요. 디페이스 랩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모든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소스의 얼굴이고 타겟의 얼굴이면 사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겼지만 타겟이 이렇게 사각턱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타겟이 완전 V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얼굴형에서 사각형으로 간다든지 제 얼굴형에서 V라인으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만들기 위해 예를 들어 이 빨간 토끼를 파란 토끼로 만들기 위한 펑션이 뭐냐를 찾는 게 우메야마 펑션이라고 해서 네, 우메야마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소스 투 타겟의 우메야마를 찾고 난 다음에 페이스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되죠. 보통 이게 이제 학습에 의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페이스 마스크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모델을 이제 턴아웃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턴아웃넷으로 사진이 들어갔을 때 페이스 마스크를 찾는 것을 마스크를 찾고 이 부분을 뜯어내고 다른 사람의 타겟에 아니죠. 소스에 그 얼굴을 다시 끼겨 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스왑 뭐 겐도 그렇고 디페이스 랩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을 인코딩하고 B라는 사람을 인코딩을 해서 다시 디코딩을 해서 오리지널과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트 이제 이렇게 생성된 사람들이 이 두 사진이 똑같아지도록 또 여기서도 B를 그쵸 인코딩하고 디코딩 한 다음에 다시 이 두 사람이 똑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면 그 다음엔 A라는 사람의 인코더만 쓰고 그 다음에는 디코더는 B라는 사람이 디코더를 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할 때는 A를 인코딩한 후 이런 레이턴트 페이스 A, 그러니까 A 사람에 대한 인코딩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한 다음에 디코더 B를 통과하면 이제 B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이 뭐 페이스 스왑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딥페이크에서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딥페이스 랩과 페이스 스왑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페이스 시프터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곳에서는 완전 다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지금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를 서로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인코더 디코더를 인코딩은 이렇게 하고 디코딩은 이렇게 엇갈리는 것을 페이스 시프터에서 완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고요. 인코더, 페이스 스왑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A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코딩을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인풋 이미지 64 곱하기 64인 것을 줄이고 지금 이제 2D 컨볼루션, 셀프 어텐션, 2D 컨볼루션, 셀프 어텐션 하고 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통과하고 다시 리쉐입을 시켜서 8 곱하기 8 곱하기 512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입력이 64 곱하기 64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작죠. 그래서 페이스 스왑 겐 같은 경우에 입력 차원이 64 곱하기 64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커야지 더 레졸루션이 좋고 현명한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디코더입니다. 디코더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요. 레이턴트 스페이스 8 곱하기 8 곱하기 512의 벡터를 다시 다시 원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디코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8 곱하기 8 곱하기 512가 이제 업샘플링, 셀프 텐션, 업샘플링, 그리고 컨버레이션을 2D,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고 최종적으로 64 곱하기 64 곱하기 3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때 아웃풋 두 개를 만드는데요. 하나는 아웃풋 마스크를 만들고요. 마스크는 시그모이드를 취해서 0 아니면 1 값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마스크를 만든다면 이 부분만 1이고 여기를 제외한 바깥 부분 0이겠죠. 그런 마스크 하나 만들고 또 이 부분만 생성된 얼굴이 64 곱하기 64 곱하기 3의 그 마스크 아웃풋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아웃풋은 두 개입니다. 마스크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 얼굴 이미지 하나 두 개고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달아가지고 이제 겐 방식으로 생성을 하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가짜냐 진짜냐 판별을 할 수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컨브 셀프 텐션 컨브 셀프 텐션 후 8 곱하기 8 곱하기 1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중 분류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페이스 랩도 또 마찬가지 디페이스 랩에서도 똑같이 소스 데스티네이션에서 그 페이스 세그멘테이션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인코딩 하고요. 디코딩을 해서 이 두 분의 얼굴을 바꿔치기를 하고 이렇게 생성된 얼굴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해서 리얼이냐 페이크냐 해서 경쟁학습에 의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없게 생성된 이미지를 리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곳에서 이제 소스 이미지에서 페이스의 마스크를 추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 마스크를 추출하는 방식이 지금 딥페이스 랩도 그렇고 페이스 스왑도 그렇고 이 알고리즘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면 박살 나는 거고요. 마스크를 추출할 때 저 마스크 추출 알고리즘은 사실 이 딥페이스 랩이나 페이스 스왑과 전혀 관련 없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아까 턴아웃 랩, 턴아웃 넷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턴아웃 넷이 턴아웃 넷에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페이스 마스크를 이 알고리즘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 시프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딥페이스 랩에서는 일단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면 딥페이스 랩에서는 업샘플링을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픽셀 셔플을 사용했고요. 뭐 레지듀얼 커넥션도 사용했고 이미지 정교화도 사용했고 마지막엔 시그모이드 통해서 0부터 1 사이로 정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좀 되게 올드한 옛날에나 사용했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구조는 똑같이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조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로스가 지금 리컨스트럭션 로스, 어드버서리얼 로스, 그리고 퍼셉추얼 로스를 쓸까 말까. 이제 퍼셉추얼 로스는 VGG 페이스를 가지고 지금 이제 A라는 이미지에서의 그 VGG 페이스 인베딩과 이제 바꾼 것에 대한 VGG 페이스 인베딩이 얼마나 유사하냐에 대한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두 개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딥페이스 랩에서는. 그래서 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고 perceptual loss를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페이스 스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렌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에 대해서 딥페이스 랩을 가지고 생성을 해냈으면 이 얼굴이 그 타겟의 얼굴과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서 블렌딩이 돼서 섞일 수 있도록 블렌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 MT가 있고 MT가 이 그 페이스 마스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 부분의 안쪽은 그 타겟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드 하고자 하는 그 생성된 얼굴에 대한 거고요. 이 마스크 이 바깥에 1-MT 이 마스크의 바깥 부분은 본래 타겟의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이 부분이 한계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계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디페이스 랩에서는 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슈퍼 레졸루션 저희 뭐 그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그 샤프닝을 이용을 해서 페이스 인핸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페이스 시프터에서는 샤프닝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지만 한계가 있다. 한계는 이 페이스 마스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 딥페이스 랩에서는 논문상 딥페이스 랩이 제일 좋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딥페이스 랩에서 지금 생성을 한 건데요. 이밸루에이션을 해보면 그죠? 이게 타겟이고 이게 소스인데 소스의 얼굴이 타겟에 그대로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스의 아이덴티티 얼굴만 싹 갈아치워야 되는데 소스에 빛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뭐 나머지도 사실 성능 뭐 되게 이상한 거
뭐 지금 얼굴도 여기도 일그러졌고요. 네. 아이고, 어디서 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점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레졸루션이 다르죠? 지금 이 데스티네이션의 레졸루션이 소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한 64 곱하기 64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얼굴 부분만, 마스크 부분만 레졸루션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바깥과 안쪽의 레졸루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면 리얼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사실 레졸루션을 맞추기만 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뭐 마무리 처리 안 했을까 싶고요. 이 부분 사진을 보면 이 부분만 지금 잘려서 바뀐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스크 부분과 이 위에 부분이 블렌딩이 되지 않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시프터랑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페이스 시프터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페이스 시프터는 훨씬 더 고도화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스 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뭐 이거를 찾는 83%의 확률로 찾았던 1등 솔루션도 있고요. 네, 뭐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Efficient Net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2020년 초였나요? 그때 나왔던 Efficient Net을 가지고 찾은 그런 방식, 그런 대회의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콘클루전으로 보니까 딥페이스 랩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나쁩니다. 나쁘기 때문에 체리 피킹을 한다면 충분히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데 체리 피킹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면 5분 영상에 대해서 체리 피킹을 해서 짧게 끊어서 이어 붙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5분 영상 풀로 틀어주면 누가 봐도 뭐 5초나 10초에 한 번씩 이렇게 어긋나는 이상하게 얼굴이 스와핑된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출 기술 성능은 아직 매우 낮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코드 리뷰는 여기서 제가 저번에 다뤘었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딥페이스 랩에 대한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것을 능가하는 페이스 시프터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시프터는 제목이 towards high fidelity and occlusion aware face swapp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피델리티를 갖는 이게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면 좀 되게 힘든데 그냥 뭐 굉장히 뭐 리얼하다 아니면 얼굴이 잘 바뀌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클루전이라는 거 가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얼굴이 있을 때 안경이 제 얼굴을 어클루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어클루전이 나타나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클루전을 극복을 하기 위한 페이스 스와핑 방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스 시프터에 대해서 이제 최신 DF 모델이고요. 페이퍼, 코드,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노션 페이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페이스 시프터를 다룰 건데, 페이스 시프터를 다루기 전에 요즘 가장 최근에 되게 이슈인 페이스 스왑 알고리즘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딥페이크 랩에 대해서는 다뤘고요. 그리고 심 스왑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 스왑은 ACM 멀티미디어 MM에 최근에 등록된 거고요. 224 곱하기 224의 페이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은 사실 생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너무 작으면 아까처럼 64 곱하기 64면 64 곱하기 64면 이미지가 굉장히, 그쵸? 딱 봐도 그냥 너무 옛날 이미지인 게 티가 나서 들킵니다. 근데 심수합의 단점이 뭐냐면 트레인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퍼랑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수합에 대한 결과가 여기 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페이스 시프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보시면 성능 차이를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인 사람을 타겟인 사람으로 바꾸는 건데요. 타겟에 대한 얼굴 웹부분은 거의 다 유지하면서 소스의 얼굴 부분을 탁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수합도 굉장히 괜찮고요. 페이스 시프터도 성능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고요. 네, 거의 우열을 비교할 수 없는데 전 요 세 개에서 조금 심수합이 딸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보세요. 지금 이 얼굴에다가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얼굴 네, 정체성을 갖다 심는데 저희 페이스 시프터는 굉장히 잘 심어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심수합은 보면 눈이 이쪽에 확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타겟 이미지에 대한 얼굴형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눈이 본래 째졌는지 아니면 일부러 째주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냥 이제 태어나기로 눈이 이렇게 굉장히 좌우로 찢어진 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기 때문에 페이스 시프터가 나온 것 같고요. 이거는 심수합의 논문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수합에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 시프터 1승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이제 타겟의 이미지에 대한 배경이 되게 잘 녹아내려 가야 되는데 페이스 시프터에서는 타겟에 대한 얼굴 색깔이 굉장히 잘 살려져 있는데 심수합에선 잘 보시면은 이제 좀 얼굴 색깔이 살짝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블렌딩이 좀 잘못됐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심수합은 지금 여기 턱 부분이 지금 끊겼죠. 여기 이상한 게 생성됐고요. 여기도 이상한 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는 똑같네요. 이 부분에 아티팩트가 있는데, 페이스 시프터에서는 아티팩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도찐 개찐이지만 그래도 페이스 시프터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사실, 페이스 시프터, 그 심수합에 있는 뭐라 그럴까? 정량평가인데요. 아이드 리트리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넣고, 이 사진이 어떤 DB에서 이 사진이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찾는 게 아이디 리트리버입니다. 생성된 사진이 소스랑 똑같으냐에 대해서 페이스 시프터가 심수합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심수합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 친구랑은 좀 비등비등하지만 뭐 포스처에서 이제 표정과 뭐 이런 머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는 심수합이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포스처보다 저는 아이디 리트리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도찐개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심수합은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시프터랑 심수합이랑 메가픽셀 3개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메가픽셀은 12PR 2021에서 발표된 거고요. 1024 곱하기 1024의 엄청 고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트레이닝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페이퍼랑 코드는 이곳에 있는데요. 페이스 시프터의 성능과 메가픽셀의 성능을 비교하면 아이드 리트리버 상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요. 포스처나 뭐 익스프레션 상에서도 페이스 시프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처랑 익스프레션은 더 낮은 값이 좋은 건데요. 그래서 256 곱하기 256으로 만든 페이스 시프터랑 1024 곱하기 1024 훨씬 큰 이미지로 만든 메가픽셀의 성능 차이가 오히려 비등비등하다면 메가픽셀을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굴 부분만 1024 곱하기 1024가 과연 필요할까? 저는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스부터 패스, 메가픽셀도 패스, 안 되겠다. 페이스 시프터가 제일 낫겠다 싶어서 페이스 시프터를 페이스 시프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페이스 시프터랑 심스와 메가픽셀, 딥페이크 랩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설명에 대해서 드렸고요. 페이스 스워핑을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썼네요. 그래서 일단 페이스 스와핑의 목적 먼저 말씀드릴게요. 페이스 스왑은 타겟 이미지 어트리뷰트, 예를 들어 이 부분 타겟 이미지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는 머리 자세, 헤드 포즈죠. 얼굴 표정, 빛, 배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타겟의 어트리뷰트라고 하면은 지금 머리 올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단발머리죠. 이분은 금발에 이렇게 머리가 있고 뒤에 있는 배경이 있죠. 그래서 타겟 어트리뷰트를 살리면서 그 소스 이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대체하는 겁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어쨌든 타겟의 어트리뷰트를 살리면서 소스의 얼굴, 이 사람을 확 뒤집어 씌워서 이 소스의 사람과 생성해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정리하면 타겟 어트리뷰트를 보존하면서 소스의 아이덴티티를 삽입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 이미지 얼굴을 소스 이미지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이게 이제 뭐 요즘에 뭐 무비 컴패리전, 뭐 컴퓨터 게임, 아니면은 저희 이제 펄스9 이터니티에서도 이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메인 잡에서는 내추럴 랭귀 자연어 처리 쪽을 하고 있지만 향후는 굉장히 뭐 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이머징한 기술로서는 저는 이렇게 페이스 스왑 쪽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에서 내가 어떤 걸 전공을 세부를 공부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뭐 페이스 스왑이나 아니면 제너레이션 쪽을 생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스의 이미지를 타겟에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붙이는 게 이렇게 오늘 다룰 페이스 시프터고요. 페이스 시프터의 첫 번째가 AEINet입니다. AEINet 발음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수업 알고리즘과 비교를 해보면 딱 하나 티가 납니다. 그래서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소수인 사람, 지금 이제 소스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이제 턱이 사각턱이십니다. 근데 타겟인 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턱이 이렇게 굉장히 샤프니스해요. 완전 V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겟인 사람한테 이런 소수인 사람을 이렇게 덮어 넣으려면 이게 덮어 넣은 거죠. 페이스 수업 방식인데 완전 이 타겟에서 마스크만 빼고 이렇게 마스크 얼굴 부분만 도려내고 소스에 있는 얼굴 부분만 갖다 붙여 놓은 겁니다.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다고 알 수 있나요? 눈매는 똑같고요. 코는 비슷한데요. 이 얼굴형이 완전 다릅니다. 소스가 이런데 타겟은 이래요. 그러니까는 이건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지금 페이스 시프터에서는 뭐라 그럴까? 소스 얼굴에 대한 그 얼굴형 쉐입도 가져가면서 완전 소스인 사람인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페이스 시프터가 좋다라는 말을 몇 번을 할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페이스 스와핑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페이스 스와핑은 두 이미지에서 아이덴티티랑 어트리뷰트를 어떻게 추출해서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딥페이스 랩에서는 냅다 그냥 얼굴을 꽂아 넣지 어떻게 조합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냅다 얼굴을 꽂아 넣기 때문에 지금 V라인과 사각 라인 이 얼굴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고요. 얼굴 빛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세 가지 이제 페이스 스와핑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처음 1번 이제 replacement based work입니다. 간단하게 안쪽 얼굴의 안쪽 얼굴 영역에 픽셀만 대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얼굴 잘라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고요. 두 번째 3D 베이스드 워크입니다. 뭐 자세랑 원근법 차이를 다루기 위해 3D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3D 얼굴의 구조의 정확성과 강건성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3D 기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한계가 있고요. 세 번째, 겐 베이스드 워크인데요. 인상적인 좋은 결과를 보여줘요. 하지만 리얼리스틱하고 하이 피델리티한 생성은 여전히 챌린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번 겐 베이스드 워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 피델리티한 FS를 이제 페이스 스와핑의 약자입니다. 이제 FS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퍼셉츄얼 어피어링한 페이스 스왑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뭐 호소력 있는 뭐 자연스러운 이런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겟 페이스의 자세랑 표정을 공유하고 이제 어트리뷰트 얘기입니다. 불일치 없이 균일하게 타겟 이미지에 피팅을 시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완전 이제 박살났죠. 제대로 피팅을 하지 못한 경우 이것도 얼굴 쉐입을 제대로 피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해요. 스왑드 페이스는 그러니까 이제 스와핑된 페이스는 픽셀 레졸루션이 타겟 이미지랑 일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경우인데요. 네, 너무 앞이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타겟 이미지랑 생성된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똑같아야지 레졸루션이 달라버리면 너무 티가 나죠. 그런 이고요. 그리고 타겟 이미지 어트리뷰트, 예를 들어서 뭐 빛, 뭐 이미지 레졸루션 같은 것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에 페이스 스왑의 문제점 첫 번째는 오직 타겟 이미지로부터 자세랑 표정 가이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하는데 이렇게 이 마스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하는데 아티팩트가 존재해요. 이렇게 두 마스크에 연결된 이어붙이는 이마 부분과 이마 아래 눈썹 부분에 아티팩트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 표정뿐만이 아니라 타겟 이미지에 대한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씬 라이트 그리고 이미지 레졸루션 같은 타겟 어트리뷰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스 이미지 얼굴의 정체성을 보존을 못하죠.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소스 이미지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죠. 사각턱이어야 되는데 V라인 턱입니다. 그래서 실패 라인인데요. 1번 코 부분에 빛의 결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겟에서 이 부분 코 부분에 빛이 있죠. 그리고 소스에서도 빛이 있는데 지금 스와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빛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빛이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소스 아이덴티티의 얼굴 모양 보존 실패. 얼굴 모양 완전 보존 실패했죠. 사각턱과 V라인. 세 번째, 이미지 레졸루션 불일치.
이 이미지 레졸루션과 이 이미지 레졸루션, 지금 이미지 레졸루션만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블러링까지 돼가지고 눈도 지금 하나는 말려 올라가고 말려 내려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존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방법의 문제점입니다. 기존 방식은 Subject Aware 그 FS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입력 사진을 위해서 새로운 입력 사진의 비디오, 소스랑 타겟에 대한 비디오가 필요합니다. 보통 최소 한 5분 정도 있으면 되고요. 5분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좋죠. 근데 좋은 만큼 학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5분이 안 되면 뭐 한 2분 정도로도 되긴 되던데 그래도 5분 정도의 넉넉한 얼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단점은 이제 특정 인물을 위해 특정 모델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 케이지에 대해서 얼굴을 변환을 하는 걸 만들고 싶으면 케이지넷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죠. 이런 모델을 시켜야 되고요. 테일러 스위프트로 바꾸는 모델을 만들려면 스위프트넷에서 또 이러한 것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가 사실 이런 방식인데요. 이렇게 subject aware, 그래서 이제 내가 바꾸고자 하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 두 개만 바꿀 수 있는 A to B, B to A에 대한 모델만 학습을 하지 C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 A to C, C to A에 대해서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치명적이고요. 뭐 하나 할 때마다 subject aware 이 페이스 수업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페이스 시프터는 이제 subject agnostic 페이스 시프트 스와핑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대상 얼굴들의 학습 없이 바로 얼굴상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특정 인물을 위한 모델 학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를 바꾸기 위해서 케이지넷 안 만들어도 되고요. 스위프트넷 안 만들어도 되고요. 너무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시프터는 너무너무 장점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페이스 시프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 시프터 프레임워크는 두 스테이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AEINet, 그러니까 합성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ource to target을 만드는 AEINet을 만드는 거고요. 네, 이것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HEAR, 그냥 HereNe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HereNet은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조금 더 정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것만 해도 첫 번째 것만 해도 뭐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거를 진행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게 훌륭하다면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정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용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AI넷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하이 피델리티 페이스 스와핑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타겟 페이스의 어트리뷰트, 자세 표정 배경 빛을 유지를 하면서 소스 페이스의 아이덴티티를 입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소스 이미지랑 타겟 이미지 두 개고요. 출력은 소스로부터 아이덴티티를, 타겟으로부터 어트리뷰트를 배운 소스랑 타겟이 둘 다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의 Y 출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이 Y 이제 입력 소스랑 타겟을 두 개 넣었을 때의 head 값이 이 값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력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력을 가지고 정제를 하려면 이제 이 입력이 그대로 HEAR넷에서는 입력이 되고요. 그러니까 AI넷의 출력이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정제가 된 이렇게 깔끔해진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햇이 사라졌죠. 그래서 히어넷에서의 목적은 facial occlusion을 핸들링하고 결과를 refin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acial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얼굴이 이렇게 가려졌을 때 가려진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도록 아니면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 체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체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터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체인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HEA넷 가지고 이제 터빈을 만들었는데 체인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체인이 여기에 사라졌는데 사라진 체인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1번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1번 모델만 있으면 2번도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뭐 머리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커다란 안경을 쓰고 있다든지 한 이미지가 많다면 그런 영상이라면 이렇게 히어넷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시인수합이랑 메가픽셀에서 없었던 방법이고 굉장히 신박한 방법인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EI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소스 이미지랑 타깃 이미지 XS
XT라고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AEINet을 통과를 하면 이런 식으로 스와핑된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페이스 스왑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얼굴형도 살리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빨간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싹 다 또 갖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건데요. 생긴 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뭐 스타일겐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스타일겐, 스페이드, 에이다인 쪽에서 많이 차용을 해온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소스에 대해서 아이덴티티 인코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컨버셔널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소스 이미지를 잘 표현을 하는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타겟에 대해서는 타겟에 대해서 유넷이죠. 유넷 구조인데 타겟에 대해서 타겟의 어트리뷰트를 인베딩하는 어트리뷰터 인코더를 통과를 하면 그 각 유넷에서의 층마다 이렇게 어트리뷰트 1층, 뭐 Z 어트리뷰트 2층, n-1층, n층 이렇게까지 각 층마다 갖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스의 아이덴티티랑 타겟의 어트리뷰트를 매 층마다 섞어서 작은 그 리프레젠테이션부터 큰 리프레젠테이션까지 증가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AAD 레지 블럭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AAD 블럭이 있고요. 뭐 value, 3D conv, AAD, 렐류, 3D conv, residual connection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AEINet 구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스페이드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스페이드가 뭐냐? AINet에서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저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 있을 때 그림에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그에 대해서 우물이 생성되죠. 하늘도 바뀌죠. 지금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하면 하늘이 펑 바뀝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어느 부분만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풀을 넣을 거고 이 부분은 나무를 넣을 거야. 변신! 딱 누르면 스페이드에서는 이렇게 풀, 나무, 여기도 이제 바다, 뭐 갯벌, 바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스페이드 구조입니다. 스페이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본래 소스 이미지면 이거죠. 여기죠. 이제 소스 이미지가 있고요. 소스 이미지에 이 부분을 뭐라 할까? 네.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뭐라 그럴까? 내가 여기 뭐 이 부분은 나무야, 이 부분은 풀이야 이렇게 만들고 싶어라고 넣으면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인코딩을 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이즈별로 제너레이터를 이미지 인코더와 이제 이 타겟에 대한 어트리뷰트로 섞어서 제너레이팅을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가지고 이게 페이크냐 아니냐 구분을 하게 하는 형식인데 이게 잘 보면 이 부분이 저희에 따지면 XS예요. 아니 여기 XS예요. 그래서 소스에 대한 인코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타겟이죠.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타겟에 대한 유닛을 가지고 어트리뷰트 인코딩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고요. 지금 여기서 스페이드 레지 블럭 지금 이 부분이 이곳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생긴 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시프터는 그냥 스페이드를 갖고 와서 똑같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구조가 이거랑 똑같이 생겼고요. 이곳에서의 스페이드의 이 제너레이터 부분은 이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겼네? 새로울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생각을 못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페이드 같은 게 나왔을 때 저거 소스랑 타겟만 바꿔서 페이스 스와핑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캐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캐칭이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상, 뭐 아무것도 새로 만든 거 없이 그냥 끼워넣기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똑같죠? 이제 AAD 저희 AEAI넷에서 레즈블럭과 스페이스의 레즈블럭이 생긴 것도 아예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스타일겐2거든요. 스타일겐이거든요. 스타일겐도 레이턴트 스페이스 Z로부터 풀리 커넥티드를 통과한 다음에 모든 층마다 이렇게 입력을 넣고 노이즈도 모든 층마다 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잖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만든 거를 쇽 모든 레이어마다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죠. 똑같고
이렇게 타겟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여기 노이즈라고 치환을 하면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A다 인도 이제 구조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일겐이건 스페이드건 페이스 시프터건 다 똑같은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모델이고요. 딥페이스 랩과 페이스 시프터는 이런 모델이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층마다 뭐 이렇게 작은 리프레젠테이션부터 큰 리프레젠테이션까지 층마다 갖고 오면서 조금씩 점차 키워나가는 방식이 아닌 그냥 냈다 인코더 하나 끝, 그리고 디코더 하나 끝. 이게 끝나는 너무너무 단순한 모델. 예전 모델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냥 Z, 레이턴트 스페이스 Z 보내고 뭐 CNN, 뭐 업스케일링, CNN, 뭐 놈,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 해서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했다면 지금은 여러 층별로 넣어서 제너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evious 방식에 대해서 recent 방식으로 요즘 많이 변하고 있고요. 심수압 역시 이렇게 스타일겐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 방식 역시 페이스 시프트랑 똑같습니다. 내가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1번 아이덴티티 인코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트리뷰트 인코더, 그리고 세 번째는 AAD인데요. 아이덴티티 인코더는 소스가 들어왔을 때 이 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벡터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아이덴티티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스의 이미지가 XS인데요. XS를 아이덴티티 인코더를 통과한 값은 이렇게 XS를 아이덴티티 인코더를 통과했기 때문에 Z의 I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인코더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량의 2D 페이스 데이터로 학습된 페이스 레코니션 모델. 저희 사실 아크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아크페이스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외한 그 이전까지의 인베딩 값을 가지고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인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페이스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많이 했으므로 조금 더 페이스에 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트리뷰트 인코더입니다. 어트리뷰트 인코더는 이 위에 부분인데요. 타겟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자세, 표정, 빛, 배경 같은 이런 어트리뷰트는 아이덴티티보다 훨씬 더 많은 스파셜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파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작은 스파셜부터 리프레젠테이션도 필요하고 큰 스파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도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 방식들은 싱글 벡터로 나타내는 한계가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싱글 벡터로만 나타내죠. 지금 디코더 이쪽 부분이니까 타겟에 대한 거다. 이곳에서 싱글 벡터로 그냥 나타내죠. 아까 8 곱하기 8 곱하기 512였는데요. 이렇게 싱글 벡터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디테일함을 잘 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층마다 어트리뷰트를 뽑는 멀티레벨 퓨처 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층마다 뽑는 멀티레벨 퓨처 맵을 적용을 했고요. 타겟 이미지 XT에 대해서 유닛 구조로 8층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번 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8번 늘립니다. 한마디로 Z의 Z는 8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4개가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8층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유닛 디코더에 생성된 퓨처 맵들은 어트리뷰트 인베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Z, ATT, N 이것들이 어트리뷰트 인베딩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 인베딩 값은 이제 이제 어트리뷰트 인베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죠. 그냥 냅다 사진 넣고 냅다 아이덴티티 인코더랑 섞어서 이게 학습이 되도록 하니까 어트리뷰트를 따로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뭐 학습할 어노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머리야. 이 사람 귀가 커 하면 귀가 클 때의 인베딩 값. 뭐 코가 이렇게 생겼어 했을 때 인베딩 값. 이런 것을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TTS 저희가 이제 뭐 텍스트 투 스피치를 만들 때에는 사실 뭐 사람의 목소리, 톤 이런 것을 어트리뷰트 벡터를 조정을 해서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하이톤으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노래를 바꾸기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어트리뷰트 어노테이션인데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AAD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AAD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터의 인베딩 값과 아이덴티티 인베딩 값을 어떻게 잘 섞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여서 어댑티브, 어텐션, 디노멀리제이션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냥 위에 거 1번이랑 2번을 얼마나 잘 적응적으로 섞을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잘 섞어서 나오는 마지막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은 이 두 퓨처 1번이랑 2번을 그냥 냅다 콘캐티네이션 했어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 블러리 뭔가 이쪽에 막 싹 이렇게 막 일그러진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AAD를 적용을 해서 쓰겠다. AAD는 이제 스페이드랑 에이다인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AAD 레이어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위쪽에서 그 타겟에 대한 어트리뷰트에 대한 인베딩이 왔고요. 이 값이죠. 밑에서는 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베딩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 네, 어트리뷰트 먼저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위쪽인데요. 이런 식을 가지고 이렇게 감마랑 베타는 모듈레이션 그 파라미터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컨볼루션 그리고 이것을 곱해서 더해서 이제 요소식이죠. 이걸 가지고 최종 나오는 이 부분이 AK입니다. AK는 어트리뷰트 인터그레이션. 이거 어트리뷰트의 인베딩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인베딩을 똑같이 수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덴티티 인베딩을 구합니다. 똑같이 감마랑 베타에 대한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를 가지고 플리 커넥티드를 통과해서 곱한 것을 더해서 이렇게 IK를 만듭니다. IK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최종 여기 IK랑 AK는 각각 이 아이덴티티랑 어트리뷰트를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냅다 이렇게 콘캐티네이션을 이거랑 이거를 그냥 콘캐티네이션 시키거나 아니면 확 더해버리거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은 어트리뷰션을 갖고 가고 또 이미지에서 그 외 부분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도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마스크는 딥페이스 랩에서는 페이스 시그멘테이션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마스크를 구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이제 그 각 층마다 지금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기 Z 어텐션 1 조그맣죠. Z 어텐션 N 크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다. Z 어텐션 N 조그만 거, 1 그리고 큰 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MK 마스크의 K가 높은 부분 흰색일 때는 아이덴티티를 참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얼굴처럼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오고요. 보통 눈썹, 눈, 코, 얼굴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얼굴형을 갖고 오고 그 외에 검정색 부분은 타겟의 어트리뷰트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머리 색깔, 배경 뭐 이런 것들은 타겟의 어트리뷰트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저절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어트리뷰트랑 아이덴티티를 적절히 섞을 수 있도록 마스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어댑티블리 어텐션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섞었는데요. 마스크는 어떻게 만드냐면 입력된 이미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시그모이드를 섞어서 0부터 1 사이에 0과 1, 0, 5, 1 값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가 잘 학습되는 게 가장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작은 레졸루션일 때는 거의 사실 의미가 없는데 중간 그 레졸루션일 때는 조금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덴티티를 많이 만들고요. 하이 레벨 64 곱하기 64, 128 곱하기 128 그 이상인 부분에서는 아이덴티티를 전혀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곳에서 여기랑 여기 정도에서만 아이덴티티를 갖고 오고요. 아닙니다. 여기다. 여기에 대해서만 아이덴티티를 갖고 오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어트리뷰트를 많이 갖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E, I 넷에 대한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그 학습을 하는 로스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드버셜 로스.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덴티티 프리저베이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생성해낸 이 친구랑 생성된 결과랑 본래 소스인 이 사람과의 그 저희가 아이덴티티 인베딩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아이덴티티 인코더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인베딩을 비교를 해서 이거랑 아이덴티티의 유사도가 0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코사인 유사도로 로스를 정의를 했고요. 세 번째는 어트리뷰트 프리베이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타겟에 대한 어트리뷰트가 얼마나
생성된 어트리뷰트랑 일치를 하냐에 대해서 어트리뷰트 인코더를 똑같이 두 개 통과시켜서 L2 로스를 가지고 구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왜 여기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쓰고 여기는 왜 로스 L2를 썼을까? 그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둘 다 똑같이 쓰든지 둘 다 코사인 쓰든지 둘 다 L2를 쓰든지 왜 이거를 여기서 코사인 썼고 여기서는 L2 놈을 썼을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컨스트럭션 로스인데요. 학습할 때 소스랑 타깃이 지금 이렇게 다르게 들어갔는데 소스랑 타깃에 똑같은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미지를 넣었으면 생성된 것도 소스랑 타겟과 생성된 이미지가 다 똑같겠죠, 세 개가. 그랬을 때 이렇게 생성된 얼굴과 본래의 얼굴의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0이 되도록 L2 놈입니다. 그래서 소스랑 타겟과 소스가 똑같을 때는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0이 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로스를 싹 다 더해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싹 다 더하고 그 웨이트 값을 달리줍니다. 그래서 1대 10대 5대 10의 비율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인 게 두 개고 두 개가 뭐냐면 어트리뷰트 로스가 더 많이 반영되고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많이 반영되게 하면서 어드버셜 로스가 1로 가장 적게 반영되게 한 거를 보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 로스보다는 어트리뷰트를 잡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넷에 대해서는 학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걸 통과를 하면은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HereNet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HereNet은 AEI넷에서 만든 것에 대해서 타겟 이미지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유지를 하려고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타겟 이미지에 대한 어클루전이 있으면 실패를 해요. AEI넷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굴에 가려졌다든지 안경을 큰 걸 쓰고 있다든지 체인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실패를 하는데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Occlusion Aware Face Mask를 구하기 위한 페이스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기존 연구들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매뉴얼 어노테이션을 달아야 되는 단점이 있었고 보지 못했던 오클루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딥페이스 랩에서는 잘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페이스 세그멘테이션을 직접 따라가지고 입력을 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클루전 되게 뭔가 얼굴이 가린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페이스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어넷에서는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죠. 히어넷에서는 AI넷에서 생성된 이미지, 소스 투 데스티네이션, 소스 투 타겟을 한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얼굴이 완벽하게 절반이 가려져 있고 터빈으로 이렇게 체인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 가려진 머리가 사라졌어요. 생성을 했더니 터빈도 여기 끊겼죠. 이것을 다시 이제 또 완벽하게 터빈도 있고 머리도 잘 덮고 있는 이미지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타겟 이미지에 오클루전이 있을 때는 오클루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오클루전이 없을 때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소스랑 타겟에 같은 이미지를 넣어요. AEI넷에. 그러니까 볼래? AEI넷에 소스 하나 넣고 소스 넣고 타겟 넣고 두 개의 이미지를 넣는 게 맞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 모델에 타겟만 두 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스고 또 이 사람이 타겟을 넣고 만들면 내나 이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거랑 차이를 빼보면 그래서 밑에 걸로 표현 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랑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차이를 빼보면 지금 체인이 사라진 부분에 이렇게 웨이트 값이 높죠. 이게 이제 로스 부분이고 이 부분을 뭐랄까 리파인 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살려내고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원하는 대로 갖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I넷이 생성한 것과 여기서는 휴리스틱 로스라고 하는데 같은 타겟과 타겟을 넣었을 때 만들어진 그 뭐라 그럴까 어트리뷰트 로스라고 할게요. 이 두 개를 입력으로 넣어서 유닛을 5층 5번 줄였다가 5번 늘리면 체인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어클루전을 극복을 할 수 있다가 히어넷이고요. 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내나 이렇게 됩니다. 히어넷에 그 AI넷에서 만든 것과 아까 말씀드린 이 로스를 넣으면은 이제 새롭게 정제된 게 만들어지고요. 입력, 출력 가지고 출력은 페이셜 오클루전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히어넷은 매뉴얼한 어노테이션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터빈이야. 여기는 머리로 가려져 있어라고 따로 마스킹을 안 만들어도 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 시프터가 이게 진짜 꼭 주셔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 이미지를 이제 뭐 오클루전 리전이 그러니까 뭐 머리가 가려진 게 있든지 없든지 그냥 타겟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미지 중에서 오클루전 이렇게 얼굴이 가려진 페이스가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려진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에고엔즈, GTA 핸즈 2K, 쉐이프넷을 가지고 어그멘트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할 때 가릴 물체들을 랜덤 로테이션 돌리고 리스케일링하고 컬러 매칭시킨 다음에 페이스 이미지에 섞었습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보시면 막 뭐 이상한 게 얼굴을 막 이렇게 가리도록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렸을 때 이 부분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어넷에 대한 로스가 총 3가지가 있고요. 뭐 아이덴티티 프리저베이션, 그래서 소스에 대해서 프리저베이션 해야죠. 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AI 넷이 만들어낸 것과 히어넷이 만들어낸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하면서 체인지 로스라는 걸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로스가 잘못됐다 생각이 되는 게 이 모델과 이 모델의 차이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 히어넷 로스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랑 차이가 요게 되도록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랑 이거의 원안에서 이만큼을 빼야지 로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논문 히어넷에서의 뭐라 그럴까 이 부분 이 사람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만 넣으면 훨씬 더 히어넷이 잘 될 텐데 뭐 누구나 다시 생각이 들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이거랑 이게 두 개가 똑같아도록 로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로스 뭐라 그럴까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고요. 다시 또 돌아가서 이제 세 번째 리컨스트럭션 에러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소스랑 타겟이 같다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0이 되도록 예를 들어 소스랑 타겟을 둘 다 똑같이 이걸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똑같아지도록 로스를 L2 넣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토탈로 하나, 둘, 셋 위에서 설명드렸던 3개의 로스를 더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로스 앞에서의 웨이트 값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는 체인지 로스가 가장 높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1대, 3대 1 정도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그런 트릭은 사용하지 않았네요. 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수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페이스 시프터가 얼마나 좋다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와, 이 친구라면 좋은 논문 될 만하다 싶었는데요. 첫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입니다. 일단 이렇게 페이스 셔핑을 하기 위해서는 각 얼굴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페이스 디텍션, 이미지에서 어디가 페이스다 알아야 되죠. 두 번째, 이 페이스에서 각 얼굴 이미지에 대한 랜드마크를 뽑아야 됩니다. 여기서 눈, 코, 입, 끝 이렇게 5개를 찾아야 되고요. 딥페이스 랩에서는 이게 되게 30 몇 가지를 추출하는 걸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5가지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를 가지고선 페이스에 대한 랜드마크를 찾았고 세 번째, 이 페이스 랜드마크를 가지고 눈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수평으로 만드는 얼라인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페이스 부분만 크롭을 해서 그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죠. 학습 데이터는 AEI넷은 셀럽 AHQ, FFHQ, VGG 페이스 3개를 가지고 다 합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요. 히어넷은 아까 보셨다시피 탑 10만 그 휴리스틱 에러가 높은 것들만 추출을 해서 추가적인 오클루전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 평가인데요. 첫 번째, 정성평가입니다. 퀄리테이티브 컴패리즌인데요. 페이스 시프터랑 그 외에 뭐 페이스 스왑, 이분이 개발한 거, 딥페이크, IP간, FS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비교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시프터가 우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소스 페이스의 쉐입을 무시하고 타겟 페이스의 페이스 마스크에 딱 맞춰버린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죠. 지금 정확하게 타겟의 얼굴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소스의 얼굴형이 훨씬 더 이쪽이 더 갸름합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그러니까 이쪽이 작고 이쪽으로 긴 상태인데요. 다 그냥 타겟 페이스에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 붙여넣기만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페이스 시프터는 훨씬 더 소스에 대한 페이스 쉐입을 가져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이 사람이 타겟인데 FS 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갖고 왔다면 정확하게 소스에 대한 얼굴형을 갖고 와서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조금 이제 얼굴이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스 페이스의 쉐입을 성공적으로 갖고 온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겟 이미지의 정보가 누락돼서 소스의 빛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다른 알고리즘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 이 사람이 타깃이고 이 사람이 소스인데 소스에 대해서 지금 빛 때문에 코 부분이 밝죠. 근데 이게 그대로 페이스 스와핑에 반영돼서 지금 보면 이 코 부분만 밝습니다. 근데 페이스 시프터는 그런 것조차 극복을 해서 페이스 스와핑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서도 그래요. 지금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에만 빛이 있는 상황인데요. 타겟은 빛이 없어요. 근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있는 경우 소스에 대한 빛까지 갖고 와요. 안 됩니다. 아이덴티티만 갖고 와야 되지 소스의 빛 같은 어트리뷰트는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형성이 됐죠. 생성이 됐죠. 그래서 타겟 이미지마저도 잘 그 정보를 갖고 오고요. 세 번째, IP계는 싱글 레벨 어트리뷰트를 쓰니까 해상도가 감소하는 블렌딩 브리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지금 보세요. 이제 IP계는 여기 있는데요. 그 어트리뷰트를, 그러니까 그 타겟의 어트리뷰트를 갖고 올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 벡터만 사용하니까 지금 되게 뭐라 그럴까? 블렌딩이 브리치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뿌옇죠? 네, 뿌연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서도 뭔가 이마 쪽에 뭔가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서도 좀 살짝 뿌옇죠? 그래서 레졸루션이 다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네 번째, 이제 페이스 시프터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얼굴형도 잘 갖고 오고 아이덴티티도 잘 갖고 오고 타겟 어트리뷰트도 잘 갖고 오고 소스의 페이스 쉐입도 잘 갖고 오고 모든 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정성평가로 보여주고 있고요. 정량평가에서도 엄청 우세합니다. 페이스 포렌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이디 리트리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뀐 스와핑된 얼굴을 이제 DB에 넣었을 때 그 소스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잘 찾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보다 훨씬 잘 찾아서 97.38%로 스와핑 됐지만 아예 소스의 아이덴티티를 잘 찾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익스프레션이랑 포즈는 이제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했는데요. 포즈도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잘 찾고요. 익스프레션도 거의 뭐 잘 찾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에서도 최고였다. 세 번째, 휴먼 이발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인당 20개씩의 얼굴을 줘서 100명에게 평가를 맡겼는데요. 아이디가 소스 페이스랑 얼마나 아이덴티티가 비슷한가에 대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찾아봤더니 아이덴티티도 가장 우세했고요. 지금 여기 뭐 아이덴티티가 13.7인 딥페이크는 거의 뭐 못 찾는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 뭐 그냥 사람이 그냥 보고 아이고 이거 아니다 싶은 거고요. 어트리뷰트, 타겟 페이스랑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포즈랑 익스프레션을 잘 찾고 있냐 어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잘 찾고 있고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타겟 어트리뷰트 박살났죠. 거의 뭐 못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얼마나 리얼리스틱한가에 대해서도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페이스 시프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휴먼 이발리에이션까지 모두 페이스 시프터가 우월했고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페리먼트 메소드에서 이제 프레임워크의 구조상에서 어떻게 구조를 다른 그 모델의 구조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어트리뷰트의 임베딩과 아이덴티티의 임베딩을 단순히 더한 경우, 그리고 단순히 합친 경우,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어댑티브하게 인터그레이션 한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어댑티브 임베딩 인터그레이션이 좋았겠죠. 나머지 1번, 2번은 블러리하고 고스팅한 아티팩트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단순 더한 거고요. 이거죠. 어트리뷰트랑 아이덴티티 그냥 단순 더한 거. 그 다음 이게 단순 합친 거. 이렇게 콘캐티네이션 한 거. 두 개를 보시면 막 지금 보면 막 얼굴 막 일그러지고 박살 났고요. 이거 막 귀신 고스트 같이 생겼고요. 이 사람도 인간 아니죠. 거의 네 징그럽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AEINet은 엄청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댑티브 인베딩 인터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트리뷰트 관련된 건데요. 아까 이제 AEINet에서는 8개의 피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시를 들면 여기 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에서 8개의 사이즈별로, 층별로 어트리뷰트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8개를 다 쓰지 않고 3개만 쓰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시험 결과예요. 그래서 8개까지 안 쓰고 3개만 썼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컴프레스드거든요, 그게. 그래서 퓨처를 3개만, 8개 대신 3개만 썼을 때는 지금 그쵸? 뿌옇고 누가 봐도 아티팩트가 보이고 머리도 이상하고요. 네, 이 사람 막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도 8개 정도로 충분히 갖고 가야 된다. 3개만으로는 부족하다. 인 겁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 층이 아니라 하나라면, 1층이라면 그게 뭐 페이스 수압이겠죠. 그러니까 페이스 수압 개념이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8층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8층보다 만약에 훨씬 더 16차원 정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트리뷰트 인베딩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쿼리 이미지에 대한 어트리뷰트 인베딩을 해서 이것을 이제 DB에다 검색을 때렸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인베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이제 PCA를 가지고 차원 축소를 해서 가장 가까운 것을 L2 디스턴스 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지금 딱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얼굴 자세, 눈빛, 머리카락을 보고 이 사람과 눈과 자세랑 머리 스타일이 비슷한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것들을 쫙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를 완벽하게 인베딩 했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선글라스를 낀 거에 대해서도 선글라스 어트리뷰트도 찾아서 되게 이마가 벗겨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게 머스타치가 있죠. 머스타치가 조금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트리뷰트를 타겟으로부터 잘 인베딩 할 수 있다에 대한 결과고요. 네. 목 아프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스테이지 리파인먼트의 분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AEI넷을 하고 끝내지 않고요. AEI넷에다가 히어넷까지 적용을 해서 투 스테이지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이 AEInet 첫 번째 스테이지 결과고요. 이 세 번째 이 AEI넷의 결과에다가 투 스테이지 히어넷을 통과했을 때 나온 최종 결과가 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타겟이에요. 이 사람 지금 눈 이렇게 쫙 이렇게 스크래치 나 있죠. 근데 AI넷에서는 스크래치를 제대로 못 살렸는데 다시 히어넷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잘 살리더라. 이렇게 머리가 가린 것도 히어넷에서 잘 살리더라. 얼굴을 반이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가 새끼손가락이 이상해졌는데 이것도 잘 만들더라. 여기서도 지금 금메달이 이쪽이 뿌였죠. 뿌였는데 잘 복원해내더라. 네, 막 색깔도 지금 색깔까지도 잘 복원하고 얼굴에 막 칠했는데 선글라스가 날아갔던 게 다시 잘 살아나더라. 이렇게 해서 히어넷이 좋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요. 히어넷은 저는 이렇게 페이스 수업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글래스를 쓴 경우, 컬러가 바뀐 경우, 그리고 플로팅 텍스트, 여기 지금 얼굴에 플로팅 텍스트가 이렇게 있죠. 이게 찌그러졌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까지 가능한가? 희한하다. 진짜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결과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찾는 걸 보아 이제 투 스테이지 없이 원 스테이지만으로도 사실 타겟 페이스의 어클루전을 보존함을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짝 가려진 것도 이제 뭔가 대충 형성을 하는 걸로 AEI넷도 어클루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못한다. 히어넷이 필요하다. 이게 심수학과 메가픽셀에는 없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와일드 페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막 투구 쓴 거, 이상한 히잡 쓴 거, 그죠? 또 뭘까? 이렇게 이상한 거 끼고 있는 거, 안경 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리절트가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AEI넷으로 아이덴티티랑 이제 어트리뷰트를 적절하게 조합하는 페이스 스와핑을 구현을 완료를 했고요. 히어넷으로 어노말리 리전을 찾아서 어클루전을 복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끝났고요.
저 이제 사견인데요. DXL보다 훨씬 생성 이미지가 확실한, 리얼한 결과를 만들었고요. 제가 보기에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어클루전을 극복하는 히어넷을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기대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혹시, 네, 뭐, 그쵸? 저는 히어넷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네.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냥 이론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는 이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인즈랩에서 오픈을 했어요. 오피셜한 코드는 아닌데요. 언오피셜한 코드고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이 두 가지 AEINet보다 AEINet만 공개를 했고요. 히어넷은 공개를 안 했어요. 아니, 히어넷은 구현을 안 했어요. 근데 히어넷은 구현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유넷에다가 뭐 입력 데이터 콘캐티네이션 해서 넣기 때문에 괜찮고요. 일단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퍼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HH, 뭐냐, FFHQ, 뭐 셀렙, HQ, VGG 페이스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스 데이터에서 도커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크페이스를 갖고 와야죠. 저희가 아이덴티티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 아크페이스를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을 위한 컨피그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피그에서 train.yamp 파일을 가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저희의 이제 그 데이터셋 디렉토리랑 validation 셋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파이썬 코드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config 파일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 패스 내 거에 맞춰서 수정한 부분이고 GPU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인퍼런스도 학습이 끝나면 체크 포인트 패스 알려주고 타깃 이미지 알려주고 소스 이미지 알려주면 이런 식으로 학습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임플리멘테이션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요. 이분들께서 오픈한 결과입니다. 이게 원문, 페이스 시프트의 원문이고요. 지금 그 마인즈랩 쪽에서 그 구현한 결과인데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믿고 가도 되겠다, 저 코드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히어넷을 구현은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딥페이크랑 페이스 수업에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싹 다 훑었고 코드까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